개인정보 유출이라 정말 무서운 일이 터진다. 저는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일단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죠. 미국에서 말입니다. 하원에서 쉽게 말하면 틱톡 강제 매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틱톡 강제 매각법, 원래 법 이름은요 적대국이 통제하는 앱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법입니다. 이 틱톡이라는 게 중국의 바이트댄스 이 회사를 모사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틱톡을 쓰게 되면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을 하게 되면 이 정보가 중국 공산당으로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원에서도요 틱톡의 매각 기간은 법이 실행이 되면 180일 내에 바로 매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앱 장터에서 배포하거나 관리하거나 업데이트를 금지시키겠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뺀다, 애플 앱 스토어에서 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충분히 그렇게 된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상원에서 통과가 될까요? 상원에서는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사실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상원 자체 내에도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틱톡을 강제 매각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는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하원에서도 이게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굉장히 이게 미국에서는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된 데는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미국 내 틱톡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7천만 명까지 됩니다.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1억 명이었는데 이게 2023년에 1억 5천 명, 2024년에는 1억 7천 명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점점 더 소비하는 시간은 길어질 거라고 봅니다. 틱톡에 대한 소비하는 시간은요 2019년에는 6억 8천만 분이었는데 2025년에는 51억 9천만 분이 된다는 거예요. 51억 9천만 분. 페이스북은 53억 1천만 분에서요 50억 2천만 분으로 떨어졌고요. 인스타그램은 24억 9천만 분에서 43억 2천만 분으로 올라갔지만 틱톡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런데 여기에 가입을 해야지만이 되고, 그러면 가입자들의 어떤 정보는 중국 공산당으로 누출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누출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뭐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수도 있죠. 이 개인정보 이용해서 말입니다. 미국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 터진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원에서조차도 압도적인 표차로 지금 틱톡 강제 매각법이 실제로 실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틱톡 강제 매각법이 실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딜까요? 아마 그 다음은 이게 테무나 쉐인일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여기도 말입니다. 회원을 받잖아요. 테무도 그렇고 쉐인도 그렇고요. 이게 쇼핑몰이거든요. 인터넷 서비스 분야 전반으로 이게 확장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이제 첨예하게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은 어떠냐. 진짜 무서운 일이 터진다. 그 말이 말입니다. 틀리는 말이 아닌 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중국이 국내 종합 쇼핑몰 앱에서 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쉐인까지 다 합치면 월간 이용자 수가 1,400만에 이릅니다. 1,400만 명. 대한민국의
1,400만 명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혹은 쉐인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쉐인에서는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개인정보에다가 한 번씩 문자로 툭 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씩. 저는 이게 말입니다. 엄청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중국을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게 꼭 문자를 보내서 중국 싫어하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의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아주 싸게 판매를 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전환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저는 이런 것이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방선거에는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투표권을. 이 투표권 중국의 지령에 의해서 이게 투표권이 행사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통제국가예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반간첩법을 보면요. 중국에서 SNS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등산을 할 때 GPS를 켜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거 다 반간첩법으로 체포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통제사회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쉐인에서 만든 이 개인정보들이 그들 손아귀에 안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있냐고요. 저는 안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저는 굉장한 어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처럼 단순하게 시장을 볼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왜 틱톡을 강제 매각하라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어떤 식이든 활용당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이대로 말입니다. 있는 정보 없는 정보가 다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경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대한민국을 활보를 하고 드론이 농촌 지역에서 농약을 치고 다니고 중국산이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노출되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단순하게 시장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만약에 이거를 계속 애써 무시해버리면 저는 대한민국을 그냥 통째로 갖다 바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될 것 우리는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이게 뭐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치부해버리면 저는 그 치부가 결국 대한민국의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것 잘못 대응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